한번 보세요. 다음 설명지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2번은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권 등기 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임차권 등기는 언제나 임차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약정이 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임차권의 존속기한은 계약에 의하여 약정기간을 말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한 날부터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그래서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고요. 석조, 석회조, 석조는 돌집이죠. 석회조, 콘크리트죠. 연화조, 기와집이죠.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경관 건물이 있다.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나 식목이나 체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제한해에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년을 넘지 못한다 줄 것이고 그것은요. 우선 법이 삭제돼서 삭제. 그래서 법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삭제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20년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영구무한도 가능해. 영구무한. 그래서 최장이 20년인데 그게 삭제가 됐단 말이죠.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옛날에 이거였단 말이죠. 여기 삭제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2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틀려. 알죠?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 이란 말이죠. 4번이 틀렸죠? 5번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그러면 토지나 건물이 뭐죠? 부동산이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죠. 그러면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이죠. 1개월. 거기다 써 임대인이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몇 개월? 6개월이에요. 6개월. 알겠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그래서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너무 놀란 표현 짓지 말고 우리가요 이렇게 법정갱신 있죠. 이렇게 이제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여기 임대인하고 여기 임차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민법의 이런 법정갱신은 우리가 주택임대차가 있고 상가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민법의 임대차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법정갱신 기간이 만료되죠? 이러면 임대인하고 여기 뭐가죠? 임차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가 돼 임대인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당 기간 안에요. 이 일을 제기하잖아요. 아무 말이 없고요. 임차인은요.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돼요. 그럼 전과 동일한 조건이 뭐냐? 여기서요. 전과 동일한 조건이다. 이 전과 동일한 조건이 뭐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 그러면 차임이 100이다. 그러면 100. 그러면 전기세는요. 임차인이 냈다. 그럼 임차인. 그다음에 수도세는 만약에 임대인이 냈다. 그럼 임대인 이렇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옛날에 존속기간요. 기존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었냐? 존속기간은 3년이었다고 3년. 그런데 법정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뭐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그러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부동산하고 동산이 달라요. 부동산하고 동산이요. 부동산은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죠. 해지 통고를 하는 것이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임대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 동산은 누가 하든지 간에 5일 이 말이죠. 5일. 알죠? 이것을 6개월, 1개월, 5일 이렇게. 아까 우리 3개월의 항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되죠.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과하죠. 그때는 몇 개월? 3개월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세권이죠. 전세권의 경우는 몇 년이다? 몇 개월이다? 6개월이 돼. 6개월. 알겠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물론 법정갱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것을 뭐 다 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법정갱신 나와 있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은 예전에는 20년의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규정이 어떻게 됐다? 삭제됐다. 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5번 같은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제율이 생긴다. 자, 21번은요, 이 차임 감액 금지. 차임을 감액을 금지한다.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죠?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1번 틀렸죠? 2번요, 임차인값은 임대인율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차임을 매월 초 줄 것이고 매월 초 지급하기로 특약, 그 다음에 유효.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우리가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 가격 등의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줄고 임차인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 그럼 지금 이 말은 지금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불리. 그래서 무효가 돼. 그래서 무효가 돼. 임차인은 아무 말을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무효. 4번은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다. 줄고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으면 전부의 차임의 지급을 거절해야 돼.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거절해야 돼. 지장이 있는 한도내, 지장이 한도내, 맨 끝에 한도내, 바로 옆에 지급을 거절. 한도내, 지급을 거절. 거기까지만. 5번은요, 임차인인 임차 목적물인 방에 줄고 방에 약관에 균열이 있고 외벽에 금이가 있는 정도.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 판례가 뭐라 했냐? 맨 끝에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 의무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참 웃긴 말이죠. 그러면 방에 금이가 있다니까? 벽에 금이가 있다고? 그것을 누가 수선해라? 임차인. 이게 뭐냐면 연탄가스가 침입해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균열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스가 침입해서 사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을 임차인이 수선 의무 진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의 판례예요. 이거 60년, 70년, 80년 때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다 연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뭐 건축 기술이라는 게 발달해서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방에 뭐 연탄 때문에 어때요? 그래서 우리 민간요법으로 뭐가 있어? 연탄가스 중독되면 김치국 맞는다, 마신다. 물 아닌데 물. 아주 물 마신 게 아니고 김치국 뭐 마신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정도로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것이 사사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라 이 말이죠. 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 사람이 연탄가스 중독해서 사망한다. 그러면 임대인 책임을 진다. 그럼 집값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사람 죽으면 그때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건 누가 그러면 임대를 놓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때요.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물어보냐면 지상물 매수하고요, 부속물 매수하고 비용상환 청구, 이걸 한번 보시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우리라는 사람이요.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요. 이렇게 임차인인데요. 이 임차인이 임대차가 체결하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우리 건물을 짓죠. 그래서 건물의 임대차가 전수기간을 30년을 했죠. 그럼 30년의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고요. 지상물이 반드시 현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에 연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기에 연체가 없어야 돼. 이것을 뭐라 하냐?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만료죠, 만료. 나중에 여러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가면은 만료가 아니고 뭐라고 나온다? 종료라고 나와. 종료.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는 말하고 만료가 됐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만료는 뭐죠? 만료? 종료가 돼도 만료. 이거 만료는 뭐예요? 만료가 돼도 임대차가 종료하죠. 그러면 또 어느 경우 또 종료하죠? 합의로 해지하죠. 합의로 해지를 해도 종료가 되죠. 그 다음에 소멸 청구하죠. 소멸 청구를 하든지 여기 소멸 통고를 하든지 또는 임차권을 받든지 포기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료하고 종료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사법시험에 딱 한번, 사법시험에요. 만료하고 종료가 뭐죠? 구분하지 않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 그런데 감정평가자 시험은 분명히 나왔어. 뭐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겠죠? 좀 이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고요. 이런 조건들이 있죠?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면 임차인하고요. 여기 임대인하고 이렇게. 임차인,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뭐라냐? 갱신을 청구해. 갱신 청구권. 그럼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그럼 뭐 형성권이죠.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갱신청구권이다. 알겠죠? 그래서 갱신을 청구하죠. 갱신 청구하면 임대인이 여기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여기서 예스다, 예스다, 노다 이렇게 하죠. 예스다, 노다.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여기서 노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단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해 달라고 그래. 그런데 임대인이 노한다. 너 안 해줘. 그러면 그 건물을 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 땅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짓게 만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계속 평생 동안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죠. 알죠? 그걸 지상물 매수 청구다. 그런데요, 여기 임대인이요, 우리는 아까 했었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해지 통고를 한단 말은 갱신을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죠. 그 말은 너 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이때 임차인은 어떠냐? 바로 즉시로 뭘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뭐라냐?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강행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에요. 무슨 말이냐?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뭐가 돼? 유효가 되죠. 무슨 말이죠? 저 땅이 시유지 땅이에요. 주변에 똑같은 땅의 크기가요,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시유지에서 임대료를 월 20만 원만 받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요, 보증금이 1억 5천이에요. 저기는요, 보증금은요, 1,000만 원만 받아요. 그러고 나서 15년을 보장해주면서 15년이 지나면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15년이면요, 한 달에요, 80만 원 정도의 세이브가 되잖아요.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세이브가 되고, 1년이면 1억 5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15년 하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건물을 짓고 나서 저 건물을 철거하러 간다 하들 임차인한테 큰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경우는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임차인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지 강행규정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철거한다. 그러면 일단 임차인한테는 불리한 것이 없죠. 강행규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인데, 그럼 우리가요, 의뢰가 한 사람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건축할 때 그냥 건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알겠죠? 갑이 그냥 건축하라고 그래? 그러면 갑이 건축을 못하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의리요, 내가 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철거할게요. 건물을 당신한테 인도하고 또는 건물을 포기하고, 알겠죠? 이런 약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약정을 하죠. 내가 20년 30년이 지나면 건물을 철거한다, 인도한다, 내가 포기한다, 알겠죠? 이런 약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약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다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지. 있다. 이걸 강행규정이다. 그 다음에 청구권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매수가 있죠. 매수니까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죠. 그럼 형성권을 뭐라고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의 뜻이 뭐냐? 만약에 연기 좀 해주세요. 연장. 그러니까 갑이 노 그래.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일방적으로. 일방이라는 것은 뭐의 동의가 필요 없어? 갑의 동의가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해. 청구 당시 시가. 이때의 시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드는 신축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신축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철거 비용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아. 신축 비용 포함하지 않고 철거 비용 포함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축 비용이라든가 철거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이요. 영업이익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것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만약에 저 건물에 근저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건물이 현재 시가가 3억이라고 해봐. 그런데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1억이 있단 말이에요. 1억. 그러면 여기서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액을 제외한다 안 한다? 제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상물 매수라면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저 건물 그대로의 시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다? 그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왜요? 왜 포함하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주죠?
갑은 을한테 갑은 뭐죠? 대금을 주죠? 대금. 그럼 을은요?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을 뭐하고? 인도하죠? 인도하고. 만약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등기를 뭐라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말소해가지고 소유권 뭐란다?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 대금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 동시이행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굳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자기가 돈 갖고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정할 때 피담보 채권액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매매 대금이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매매 대금은 유치권이 되지 않죠. 유치권이요. 그래서 동시이행이고 유치권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상물 매수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때의 지상물량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 이때의 지상물은요, 반드시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이것을 불문해. 이것을 따지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소용 여부,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불문해.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불문해.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냐, 미등기 건물이냐, 이것을 불문하고 다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튼 토지 위에 건물만 있으면 인정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무허가나 미등기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만약에요, 의뢰하고 한 사람이 만약에 갑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저게 무허가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기 앞으로 일단 뭘 해서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무허가 건물이다, 미등기 건물이라 할지라도 의뢰하고 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준다?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지상물이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걸쳐져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의 토지하고 여기는요 병의 토지하고 이렇게 남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건물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 갑한테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전부를 매수하라고 청구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구분 소유가 되는가를 봐. 그래서 구분 소유가 돼가지고 건물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부분만 매수를 청구하지만 만약에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건물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은 상대로 이 사람이 뭐냐? 을이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20년 지나면은 내가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30년 지났는데 건물을 철거를 안 하니까 일단 계약서만 믿고 갑이 을한테 무조건 건물 철거를 청구할 거라고. 건물 철거 소송이요. 철거 소송을 해서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소를 했어. 승소를 했는데 아직 철거 전이야. 철거 전이죠. 철거 전. 그럼 어떡하냐? 철거 전이면 지상물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매수 청구.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건물이 뭐가 되기 전까지? 철거가 되기 전까지 청구하고. 그러면 지상물 매수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현재의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만료 당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만료 당시.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면은 임차인이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기간이 만료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냐? 타인의 토지에다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다 뭐를 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보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준다? 임차권 등기로 봐준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2번 한번 보셔요. 자, 22번 보면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지상에 현존하는 건물에 대해서 가지는 매수 청구권은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면 출소기간인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하죠. 종료 동남이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줄고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그때 행사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해.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행사를 못해. 행사를 못해. 3번은요. 전속기한이 만료하고 만료, 지상물이 현존,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틀렸죠? 먼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여기 먼저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 갱신을 했는데 임대인이 노예했을 때 지상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 어떤 건 갱신 청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있어. 그런 건 어떤 경우냐? 임대인이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알죠?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것은요, 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4번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 줄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않는 건물 또 써 거기다가 미등기 건물.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허가 건물이다 이 말이죠.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5번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줄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알겠죠? 그럼 근저당권 설정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 할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뭐 한다? 거절한다.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이다. 23번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종료. 알겠죠? 원래는 종료란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만료라고 해야 돼. 만료. 알겠죠? 지상물은요. 그래서 종료한 경우 그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주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이런 경제적 가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않고 줄고 타인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타인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이렇게 됐죠? 남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다. 3번.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어. 토지가 양도했죠. 아까 얘기했죠? 줄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 양수인을 상대로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 4번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지상물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 줄고요. 행사 당시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행사 당시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왜요?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자, 5번은요. 5번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줄고요.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그런데 바로 밑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죠? 그러면 그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 계속 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지상물 매수잖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여러분 뭐예요? 전속기한이 뭐가 돼야 돼? 만료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뭐라고 나오죠? 종료라고 나오잖아요. 종료.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만료하고 종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슨 말이 있냐? 그것은 대항력하고 대항요건하고 다르거든요.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요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특히요 이렇게 딱히 구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속매수 청구권 한번 보면 알겠지만 지상물은 뭐다? 지상물은 만료. 그 다음에 부속물은 뭐? 종료. 이렇게 딱 구분을 한다. 원칙적으로 한다? 구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럼 만료로 나오고 종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종료 속에 만료라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임대차도 뭐가 된다? 종료가 되니까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24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제 부속 매수 청구는 지상 매수 청구랑 같이 가는 거죠. 뭐 거의 다 이제 보면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어떻게 하죠? 여기요. 의뢰가는 임차인이 여기다 중축을 하죠. 중축. 이렇게 중축을 하죠.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여기요.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요. 만약 여러분요, 독립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독립성이 있다. 그럼 이것을 뭐다? 부합이다. 이것을 부합이 아니다. 이것을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구성 부분이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거래의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저당권력이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독립성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1층은 누구 거예요? 1층은 갑의 것이죠. 독립성이 없어도 1층은 일단 갑의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층은 누구 것이다? 을이 소유다 이 말이에요. 을. 여기는 누구 것이다? 갑의 소유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중출이 했는데 독립성이 없어가지고 갑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여기는요, 자기가 중출했더니 자기 것이 됐잖아요. 자기 거. 자기 게 됐죠. 그럼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 거 팔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용 상환 청구권. 말이 다르죠? 그럼 여기서 비용은, 여러분 비용은 무슨 비용이 있어요? 비용은 여러분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이고요. 비용은요, 선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비용은요, 뭐가 있냐? 필요비가 있죠? 이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가 있죠. 그럼 유익비는 몇 번 얘기했죠? 전속기한이 종료가 되고, 물건이 현존하면 누구의 선택? 회복자. 알겠죠? 그래서 유익비는 일단 종료가 되고, 임대차가 목적물이 현존하죠. 그러면 누구의 선택? 회복자. 여러분, 회복자는 누굴 얘기한다? 소유자. 임대인의 선택.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증가액이나,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익을 계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기서 회복자의 선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비는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로 청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임대차가 뭐가 되기 전까지 종료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비하고요. 여기 지금 유익비 있죠? 이것은 언제요? 이것은 임대차가 뭐가 되고 종료하고 목적물을 반환하고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그래서 종료가 되고 반환 후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종료 후 6개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6개월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죠? 여기는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속물은 뭐예요? 부속물은 토지는 안 되죠. 토지는 부속이 아니고 정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만 있는 거죠. 부속물은. 이때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속물은요, 반드시 임대인의 뭐가 있고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뭘 해야 돼? 매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갱신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갱신 청구권은 어디만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 그래서 갱신 청구권은 부속 매수 청구권도 없지만 전세권에도 없는 전세권. 왜냐하면 원래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갱신 청구권은 어디에 있다? 임대차하고 지상권에 있는 것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죠? 매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그래서 청구자식가들은 매매계약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 있죠? 갑은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갑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은요,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죠? 그래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뭐는 없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뭐를 못한다? 유치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이것을 부속매수청구인데 이 부속매수청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니까 원칙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안 뭐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 강행규정이니까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포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부속물이죠. 여기서 부속물 이렇게 비용.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 판례가 뭐냐? 판례가요. 우리가 건물을 중축을 하죠. 중축을 하는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면은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아무 말이 없으면. 중축한 것이 아무 말이 없죠?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임차인이 중축한 후에,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중축한 후에 그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뭘 했어? 합의. 임대인의 소유라고 합의했어. 중축 후에 임대인 너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면 중축 후 그러면 아무 말에 손 비용인데 임대인 너 가져 그랬죠? 그럼 이건 뭐다? 다른 말로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은 뭐다? 유치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죠. 비용을 포기한단 말이니까 너 가져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비용이란 말이 나오죠. 비용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냐면 부합이냐 구성부분이냐 이 말이 꼭 나와. 알겠죠? 부속물이다 그 말은 부합이 아니고 구성부분이 아니다.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 꼭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요 헷갈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매수청구권. 작년하고 재작년에요 연속적으로 뭐가 나냐면 그것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비용상환청구권하고 부속매수청구권이 비교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4번 한번 봐봐. 23번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부속매수청구권의 객체인 부속물 줄 것이고 독립한 물건. 여기 봐봐. 부속물은 뭐다? 독립성이 있죠? 그 다음에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틀렸죠? 부속물은 독립한 물건이고 바로 밑에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어야 돼. 구성 부분으로 된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것은 부속물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비용이라고 해야 돼. 비용. 뭐라고 얘기한다? 비용. 비용은 독립성이 없고 구성 부분이고 부합이고 이래야 되죠. 여기 말을 그다음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고 부합이 아니고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다고. 부속물은 반드시 독립한 물건으로 존재해야 되죠. 1번 정답이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줄고 임차인의 특수목적 그다 써 사진관 영업시설 이렇게 사진관 영업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진관 하면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업시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일 때는 매수청구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요.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주고 임대인의 동의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딱 동의나 매수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돼. 바로 옆에 임대차 종료시야. 종료시 매수를 청구해. 종료시. 4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이 할 때 만료.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상물은 뭐가 돼야 돼? 만료. 부속물은 종료가 돼야 돼. 아까 우리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계속 뭐라 나와서 종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요 어떻게 다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5번요. 임차인의 차임 지급 불이행 줄고 차임 지급 불이행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 불이행은 몇 기 연체? 2기.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지가 되죠.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또 써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있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없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없는 것이에요. 정답은 1번이죠. 25번은요. 1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비용상환 청구권 줄 것이고 임의규정 줄 것이고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줄 것이고 거기다 써 유치권 X 이렇게. 포기가 유효죠?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2번요.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어 중축한 부분을 주고요.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기속키로 하는 약정. 맨 끝에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틀렸죠? 자, 그럼 왜 그러냐 봐봐. 우리가 좀 중축한 부분 가로묶어. 중축한 부분 가로묶어. 뭐라고 써야 돼? 뭐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 X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X야.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부속물로 간다, 비용으로 간다, 비용으로 간다. 그래서 독립성이 없는데 임대인 너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너 가져 그 말은 비용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4번은요. 3번인가요? 3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를 약정 줄고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 거기까지.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돼? 원상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복구하기로 했죠.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봐. 내가 이런 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비용을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이. 그래서 비용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끝에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 그래서 맨 끝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2번, 3번 잘 봐야 돼요. 비용에서는. 4번은요.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뭐를 부담한다? 의무. 그래서 임대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 거기까지. 그것을 필요비 부담 이 말이죠. 이것을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기 보면 뭐죠? 우리가 필요비는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죠. 이런 봐봐. 지출 즉시란 말의 뜻은 임대차가 뭐가 되기 전까지 종료가 되기 전에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그런데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또 언제 청구하냐? 종료 후 반환하고 나서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그걸 얘기해.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부속물하고 비용이죠. 1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에 줄고 구성 부분. 그러면 비용이에요? 부속물이에요? 구성 부분 그럼 뭐로 가? 여기 봐. 부합이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비용으로 간다니까.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구성 부분으로 되면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 독립한 물건이 되면 뭐로 간다? 부속물로 간다, 부속물. 독립한 물건.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 이거 봐봐.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 부속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죠 지금.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부속물.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비용.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이번은요. 임대차죠.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줄 것이고 채무불이행 그러면 절대로 부속물이 안 돼요. 3번도 봐봐. 3번.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우리가 임차인한테 불리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3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경우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뭐라고 할 수 있다? OX, X죠.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래야지. 여기 보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주는 대신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해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임차인한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죠. 유리. 그러니까 유효다 이 말이죠. 자, 그럼 4번은요.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죠. 필요비는요. 줄고 두 번째 줄 계약 종료 전이라도 상환의 청구. 계약 종료 전이라도 가로묶고 뭐라 쓰냐?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이 말이죠. 계약 종료 전이란 말은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유익비 주고서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현존한테 지출한 금원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할 의무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죠. 여기 보면 죄송해요. 5번의 첫 번째 줄 가운데 뭐 임대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해복자라고 그래. 해복자. 5번에 첫 번째 끝에 임대인 그렇게 돼 있죠. 그걸 해복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자, 그럼 27번요. 27번 보면 1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주고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맨 끝에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줄 곳이었어. 거기다가 당연히 감액된다 했어요.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감액된다 그러면 안 돼. 자, 2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죠.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라죠. 임차인은 이를 뭐 하지 못한다? 거절. 보존 누구람이 거절하지 못한다. 3번은요. 임차 건물이 뭐가 됐다? 화재로 소유됐죠. 화재로 소유가 됐죠. 화재의 원인이 불명 줄 것이고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 그러면 여기서요.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누가? 임차인. 그래서 틀렸어. 두 번째. 임대인이 책임을 면하면 틀렸다고.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4번은요. A가 자기 소유 건물을 B에게 임대. A가 자기 소유 건물을 B에게 임대. 차임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았다? 특약을 하지 않았다. 언제 지급한다? 매월 말 후급 원칙이란 말이에요. 매월 말 후급 원칙 이렇게. 5번 임차인은 뭐를 포기할 수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비용상환 청구권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32번을 봐요. 32번. 32번 봤어요? 자, 보면 뭐라 되냐면 여러분 어차피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자, 1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누구의 소유? 임차인 소유 줄 것이고, 그러면 임차인 소유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구성 부분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여기 봐봐. 제로 바탕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로 바탕인데 아니 이런 봐봐. 여기는 몰라도 이거 나중에 알고. 여기는 몰라도 부속물 그러면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비용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알았죠? 부합이다, 구성부분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속물이라고 그랬죠? 부속물이니까 구성부분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중요하죠. 그러면 지상 건물이 임대인에게 줄고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물고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3번 건물에 관하여 등기가 맞춰지지 아니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 다른 말로 뭐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이 말이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건물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은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와 줄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이 있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전세를 사는데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를 사는데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있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5번요. 비용상환 청구권 줄 것이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알죠? 임의 규정. 그럼 비용을 감면하거나 비용을 면제하는 것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요. 딱히 뭐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임대차로 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 뭘 보냐면 28번부터요 31번까지인데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31번 봐. 31번 지금 봐. 31번. 그냥 꼬식꼬식 하지 말고 봐. 봤어요? 자, 1번.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626조. 거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626조. 이게 뭐가 달라? 여기다 써. 203조 X라고 써. 203조. 203조가 아니죠? 626조. 그 다음에 동의 없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전대 차임 지급 시기 이런 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여기 봐봐. 2번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죠. 차임 연차 해지 이런 것은요. 명백한 경우도 적용되도록 되죠. 봐봐. 차임 동그라미. 차임은 뭐죠? 1개월 이상이잖아요. 차임이죠. 또 2번 차임 증감 차임. 해지 통고예요. 통고하면요 6개월 1개월이죠.
다음에 부속물 매수, 부속물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법정 질권이죠. 법정 질권은 뭐냐면 연체된 차임, 연체된 차임. 내가 지금 다 얘기하는 건 뭐냐, 봐봐. 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뭐하고 연결돼? 차임하고 연결되죠? 차임은 뭐요? 차임은 최소한 1개월 이상이죠. 그럼 며칠이죠? 30일이죠. 이건 일시예요, 장기예요, 30일은? 아니, 30일 잠자는 걸 일시예요? 여러분요, 잠깐 집에 나온 거 여러분요, 여자들 짐 들고 나가면 잠깐 갔다 오면 한 달이에요? 아니죠, 알겠죠? 일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2, 3일, 3, 4일이죠, 일시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지금 뭐라 나와 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쪽 끝에요. 세 번째 강행규정 줄고 강행규정. 세 번째 쪽 가운데 강행규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말을 봐봐, 말을. 거기에 있는 거, 차임이라든가, 차임 증감이라든가, 법정 질권은 뭐냐?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임차인 소유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한 경우란 말이죠. 강행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월세하고 관계되니까 한 달 이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속물 매수라든가 이러면요, 못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같이 날씨가 좀 후석지근해. 그러니까 하루 이틀 잠자는데요, 에어컨 설치하다 보면 이틀 지나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 건 딱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나와요. 알겠죠? 월하고 관계, 월세하고 관계되는 건 강행규정, 부속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3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무슨 관계? 동시이행. 4번, 임차인이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지출할 때는 임대차가 뭐가 돼? 종료. 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28분하고 30분은요, 잠깐 얼마 안 걸리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